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니 지금 마지막에는 이 공공기관장의 인사마저 지금 알박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현재의 정부에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알박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이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가 민주당이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안한 게 헌재법 개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에서 하는 거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 헌법 얘기를 한덕수 대행이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뭐 예상됐던 수순이긴 하지만은 또 거부권, 그것도 헌법 얘기하면서 거부권 행사한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위반은 밥 먹듯이 한 사람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 국민이 이 윤석열의 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국정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밤을, 내란의 밤을 생중계로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걸 시간이 오래 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4월 4일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국민은 너무너무 불안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불면증이 생겨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생겼어요. 내란성 질병 너무 그런데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한덕수 대행이 24년 12월 26일인가요? 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종국적으로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안 만드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면서 그것을 불안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가 5대 3이니 어쩌니 하면서 국민이 분노와 불안의 밤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 4월 4일까지 끌었던 이 대한민국 혼란의 이 기간은 한덕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직무에 복귀시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위헌임을 분명히 했어요. 위헌, 헌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1호 최고 공직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말은 그러나 와서 탄핵시켜버리면 국정의 혼란이 있을까 봐 그걸 염려하여 헌법을 위반했으나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뻔뻔하게 자기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은 현격한 역할과 힘의 권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럼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지금 이런 것을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결한 이런 법을 가지고 본인이 퇴임을 하루 앞둔 내 이틀 앞둔 하는 시점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요? 그러므로 한덕수는 내란 대행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대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의. 사실상 그래 보입니다. 어제 뭐 이 참모 사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월 1일 출마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100% 출마하는 기정 사실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불법 사전 관권 선거 운동을 한 범죄자입니다.
관건 선거 그렇습니다. 범죄자다. 이미 예. 이제 그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사직서를 어젠가 어제 오늘 냈다고 하잖아요. 사의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행보 그걸 보면 비서실장과 그 있는 총리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는 걸 보면 네. 이제 사퇴하고 출마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행보는 뭐냐면 네. 총리실에 자기 부하 공직자들을 시켜서 이제 선거 출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지금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뜬금없는 일정들이 많았는데 지역 이것은, 일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관권 선거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네. 현재 총리실에 있는 비서실장들을 포함한 자기 직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했다면 분명하게 사전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따져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폭망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어요.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예. 총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출마한다고요? 경제가 폭망했어요. 25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4개월 연속 제로 성장이에요. 네.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폭망이죠. 수치를 대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민생의 체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폐업한 분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경제 폭망 그리고 사회적 참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쨌든 폭망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가 그 반성을 하지 않고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